당신 도대체 누구야? 35살 서연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시골 한옥의 평화로운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40살 태경이 대자로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어제 잔금 냈어. 35살의 서연은 양손에 무거운 짐 가방을 든 채 분노와 당혹감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흘 전에 샀는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경도 점퍼에서 계약서를 꺼내 마루에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내려놓은 두 장의 종이는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이름, 금액, 주소, 날짜만 이틀 차이입니다. 이중계야! 서연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 안 받아.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살게 된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신 곳까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대부터 뼈 빠지게 일하며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서연의 다리가 픽 꺾이고 말았습니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은 서연은 두 손으로 핏기가 가신 얼굴을 꽉 감싸 쥐고 절망적인 한숨을 땅이 꺼져라 깊게 내쉬었습니다. 태경은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리며 허탈하고도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 역시 치열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깊은 염증을 느끼고 조용히 은둔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이 깊은 산속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귀를 찢을 듯한 요란한 천둥 소리가 쾅 하고 무섭게 울려 퍼지며 하늘이 노랗게 번뜩였습니다. 새까만 먹구름이 거대한 괴물처럼 산등성이를 넘어오더니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낡고 헐거운 방문 틈으로 무자비하게 들이치며 대청마루 바닥을 순식간에 차갑게 적셔버렸습니다. 태경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오래된 나무 창문을 모두 닫고 굳게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며 비바람을 막아냈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훨씬 잔인하고 무섭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낡은 한옥 안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가 맴돌았고 지붕을 때리는 무서운 빗소리만이 유일한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동네 이장에게 다급한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인 낡은 나무다리가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겨 내일 아침까지는 그 누구도 오갈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경찰도 구급차도 지금 당장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아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경은 체념한 듯 묵직하게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죽 소파에 몸을 묻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구석에 뻣뻣하게 선 채로 두 팔로 자신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 추위와 두려움에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40살의 산만한 덩치를 가진 험상궂은 낯선 남자와 단둘이 이 깊은 산속 낡은 집에 갇혀버린 끔찍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비가 그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만 임시로 이 안에서 같이 지냅시다. 태경이 시선을 어두운 창밖으로 던진 채 무심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억양 없이 제안을 건넸습니다. 같이 지내자고요?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서요? 서연이 기겁을 하며
짐 가방을 방패처럼 앞으로 바짝 끌어당기고 경계하는 짐승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그쪽이 이 험한 폭우를 뚫고 진흙탕 산길을 걸어 내려가서 노숙이라도 하시든가요? 태경이 턱을 삐딱하게 치켜들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차갑게 빈정거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에 무섭게 울부짖는 폭풍우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꿀꺽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무거운 나무, 탁자를 낑낑거리며 자신의 쪽으로 질질 끌어당겨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커다란 캐리어와 여러 잡동사니를 일렬로 촘촘히 세워 거대한 성벽 같은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선을 1mm라도 넘어오면 그쪽은 바로 주거침입과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줄 아십시오. 서연이 경계심이 가득 담긴 날카롭고 매서운 눈으로 태경을 쏘아보며 경고했습니다. 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헛기침을 아주 크게 내뱉고는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흑심이라도 품고 수작을 부리는 줄 착각하겠네. 내 취향은 그쪽처럼 뾰족하고 피곤한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태경은 등을 획 돌려 거실 반대편 구석의 낡은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팔짱을 끼고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만이 무겁고 숨막히게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을까? 웅크리고 있던 서연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아주 민망하고 거대한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느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종일 굶주린 탓이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져 서둘러 헛기침을 연거푸하며 그 수치스러운 소리를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태경은 못 들은 척 두 눈을 꾹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투박한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호선이 슬쩍 그려졌습니다. 잠시 후 태경이 낡은 안락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묵묵히 부엌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쿵쿵 옮겼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칼날이 도마와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습니다. 태경은 능숙하고 빠른 솜씨로 대파와 양파를 송송 썰어내고 뚝배기에 구수한 시골 된장을 한 숟가락 크게 퍼서 풀어 넣었습니다. 이내 가습을 위해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군침을 사정없이 돌게 만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훈훈하게 밀어내며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속이 텅 비어 쓰린 배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쉴 새 없이 차오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부엌 쪽을 몰래 훔쳐보느라 목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낡고 검은 뚝배기가 보글보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고 태경은 커다란 은빛 대접 두 개에 김이 나는 하얀 쌀밥을 산더미처럼 듬뿍 푸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그릇 하나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찌개가 가득 담긴 냄비를 서연의 바리케이드 너머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첫날부터 내 집에서 처량하게 굶어 죽어서 원기로 남지는 마십시오.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거친 행동의 이면에는 뜻밖의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량한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며 끝까지 버텨볼까 잠시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는 음식 냄새의 치명적인 유혹을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밥값은 내일 아침에 계좌 이체로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애써 도도하고 꼿꼿한 척 고개를 치켜들며 은수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찌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얼큰한 된장 국물이 마른 목을 타고 찌릿하게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서러웠던 마음이 마치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고립된 공간에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기묘한 안도감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바닥까지 뚝딱 비워낸 서연은 민망함에 입가를 슬쩍 훔쳐내며 멋쩍은 헛기침을 큼큼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경은 자신의 커다란 짐 가방의 지퍼를 열고 두툼하고 부드러운 회색 털 담요 하나를 무심하게 꺼내어 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시골집의 마루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제법 매섭고 뼈를 시리게 할 만큼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경은 낡은 소파 구석에 둥글게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가늘게 몸을 떠는 서연의 가녀린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잔뜩 세우고 강한 척 위약을 떨지만 그 작게 웅크린 어깨가 왠지 모르게 가여워 보여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태경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가 서연의 좁은 어깨 위로 두툼하고 푹신한 담요를 툭 하고 가볍게 걸쳐주었습니다. 비 맞아서 지독한 독감이라도 걸리면 알아눕게 되고 골치 아프고 귀찮아지니까 덮고 주무십시오. 갑자기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오는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란 서연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획 돌려 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쏘아붙이거나 항의하려고 붉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태경은 이미 자신의 자리로 멀찍이 도망치듯 돌아가 등을 단호하게 돌리고 누운 후였습니다. 서연은 뾰로통하게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턱 밑까지 포근하고 따뜻한 담요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덮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낡고 투박한 회색 담요에서는 태경의 험상궂은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비누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포근하고 안정적인 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자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이 마법처럼 조금씩 누그러지고 평온한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벽에 덩그러니 걸린 낡은 나무, 괴종시계의 초침이 자정을 향해 느릿느릿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번쩍하고 시야를 앗아가는 강렬하고 푸른 섬광과 함께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벼락이 산등성이에 내리쳤습니다. 요란하고 끔찍한 굉음이 집안 전체를 지진이 난 것처럼 무섭게 뒤흔들더니 켜져 있던 낡은 형광등 전등이 단번에 팍 하고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으로 변하자 서연의 입에서 날카롭고 비통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극심한 어둠이 가져다주는 공포에 파들파들 떨며 방어벽으로 세워둔 캐리어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양팔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더니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십시오. 어두워서. 유리 조각이나 모서리에 밟혀서 다치니까 절대 일어서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태경의 굵고 단단하며 믿음직스러운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묵직하게 가르고 서연의 귓가에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이내 휴대전화에 작은 불빛이 켜지더니 거실 안의 어둠을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비추며 안도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로
서랍장을 이리저리 더듬어 뒤지더니 굵고 하얀색의 커다란 양초 하나와 낡고 오래된 성냥갑을 찾아냈습니다. 일렁이는 주황색 촛불 너머로 태경의 다부진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깊고 우수 어린 짙은 눈매가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억눌렸던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태경의 낯선 얼굴을 멍하니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에 비친 그의 고요한 얼굴은 낮에 처음 보았던 무섭고 거친 불법 침입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사연과 슬픔을 품은 듯한 서글픈 눈빛이 묘하게 시선을 올가매는 듬직하고 성숙한 어른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태경은 양초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연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 소파 근처의 탁자 위로 다가와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양초를 내려놓고 손을 거두어들이는 찰나 태경의 거칠고 투박한 커다란 손등이 서연의 차갑게 식은 손끝에 아주 살짝 스치고 말았습니다. 불에라도 된 듯 아주 찰나의 짧고 강렬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하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면 낡은 차단기가 종종 내려가는데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당장 밖에 나가 고치기는 무리입니다. 태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상황을 무미건조한 어조로 설명하고 황급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기요. 서연이 가늘게 떨리는 젖은 목소리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멀어지려는 태경을 다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태경이 무거운 걸음을 우뚝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일렁이는 촛불 너머의 서연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두운 거 진짜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불 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하얀 뺨이 일렁이는 촛불의 붉은 빛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수줍고 당혹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짧게 콧방귀를 뀌며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무뚝뚝하고 차가운 본래의 표정으로 돌아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두우면 서로 꼴 보기 싫은 험악한 얼굴 안 보고 피차 좋은데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고맙기까지 합니까?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몰차고 차갑게 뱉었지만 태경의 두 귀 끝도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촛불이 산바람에 일렁일 때마다 두 사람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낡은 벽돌, 벽에 길게 드리워져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그림자처럼 가깝게 겹쳐진 그 모습이 무척이나 묘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용히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35과 40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각자의 깊고 쓰라린 아픈 상처를 안고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 숨어든 낯선 시골 마을에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다시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곁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두 사람의 메마른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거칠고 무섭게 울부짖던 빗소리는 어느새 포근하고 다정하게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서연은 태경의 은은한 비누 향이 묻어나는 담요를 가슴 깊이 꽉 끌어안고 흔들리는 노란 촛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서서히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경은 어둠이 내린 반대편 안락의자에 깊게 기대어 낡은 천장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에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여자에게 베푼 이 따뜻한 호의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동요에 스스로도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 동네 이장이 다리를 건너오고 이중계약의 참담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 집을 미련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우수 어린 시선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서연의 작은 머리맡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애틋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다 그 몹쓸 부동산, 놈한테 전 재산을 홀라당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대청마루에서 동네 이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고 태경은 마당에 애꿎은 돌멩이만 거칠게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무서운 폭우가 지나가고 진입로에 물이 빠지자마자 달려온 이장이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집을 팔아넘긴 사기꾼. 중개인은 이미 어젯밤 늦게 배를 타고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는 경찰의 통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지겠지만 일단 두 사람 다 피 같은 돈을 떼인 피해자니 당장 쫓아낼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다가 도망치듯 서둘러 대문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다시 차가운 정막이 내려앉았고 앙숙 같은 두 남녀만이 덩그러니 남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마지막 도피처로 삼았던 이 낡은 시골집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0대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손가락 마디가 휘도록 악착같이 모은 5천만 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내 발로 절대 못 나갑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모은 전 재산이 들어간 내 집이란 말입니다. 서연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대청마루 기둥을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누군 뭐 땅 파서 나온 돈으로 이 집 샀는 줄 아십니까? 나도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테니까 버틸 테면 버텨보십시오. 태경 역시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턱을 치켜들고는 서연을 향해 거칠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역시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쳐 남은 돈을 모두 끌어모아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처지였기에 양보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누울 곳조차 없는 두 사람에게 알량한 양보나 동정심 따위는 도무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거실 구석에서 굵은 붉은색 테이프를 찾아내더니 마루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고 선명한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사기꾼 놈 잡힐 때까지만 임시로 같이 사는 겁니다. 대신 이 붉은 선 넘어오면 그쪽은 바로 주거침입으로 고발할 겁니다. 서연의 매서운 경고에 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크게 치며 팔짱을 단단히 꼈습니다. 참 나 네 집게가 짙나 봅니다. 부엌이랑 화장실은 공용 공간이니까 정확히 시간 정해서 쓰고 내 구역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40살과 35살이라는 어른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동네 코올리게 아이들처럼 유치하고 치열한 영토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햇빛이 잘 드는 안방을 차지했고 태경은 건너방을 쓰기로 합의하며 기막힌 강제 한집살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가 고파진 서연은 붉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벽에 바짝 붙어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에게 낡은 시골집의 아궁이와 무쇠솥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벅찬 장애물이었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려다 연기만 잔뜩 피워 올린 서연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기침을 연신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실을 넘어 태경의 방까지 스며들자 참다 못한 태경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밥을 하라는 거지 집에 불을 지르라는 겁니까? 사람을 아주 생으로 훈제할 작정이네. 진짜. 태경은 혀를 차며 서연을 밖으로 밀어내고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능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시커먼 숯검정을 잔뜩 묻힌 서연은 억울하고 창피한 마음에 입술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마당 수도가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태경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계란국이 담긴 작은 소반을 붉은 선 너머로 쓱 밀어 넣었습니다. 선 넘어온 거 아닙니다. 밥도 못하는 여자가 내 구역 어지럽히는 꼴 보기 싫어서 주는 거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마십시오. 말은 차갑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밥그릇 위로 소복하게 쌓인 반찬에는 숨길 수 없는 세심한 배려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획 돌렸지만 뱃속에서 요동치는 꼬르륵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일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듯 싸우면서도 막상 끼니 때가 되면 은근슬쩍 밥상을 챙겨주는 태경의 투박한 행동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간밤의 폭우로 엉망이 된 안방을 청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높은 선반 위에 수북하게 쌓인 묵은 먼지를 닦아내려고 그녀는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사다리 위로 위태롭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어 힘겹게 걸레질을 하던 찰나 오래된 사다리의 다리 한쪽이 뚝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맥없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엄마야. 서연의 입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녀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것이라 체념하며 두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있던 태경이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추락하는 서연의 허리와 어깨를 단단한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닥으로 우당탕탕 함께 뒹굴었고 태경은 자신의 넓은 등으로 마루 바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서연을 보호했습니다. 눈을 꽉 감고 있던 서연이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코끝이 맞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경의 땀 맺힌 얼굴이 가득 차게 들어왔습니다. 태경의 단단하고 넓은 가슴팍에 고스란히 안긴 꼴이 된 서연은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꺼 보십시오. 칠칠 맞게 조심성 없이 올라가더니 결국 이 사다를 내지 않습니까? 태경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서연의 가는 허리를 꽉 감싸 안은 그의 굵은 팔뚝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태경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하필이면 바닥에 흩어진 책들에 발이 걸려 다시 그의 가슴으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꼼짝없이 아찔하게 얽혔고 마룻바닥에 그어놓은 붉은 테이프 경계선 따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세고 요란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낡은 한옥의 거실을 숨막히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 다쳤으면 그만 무겁게 누르지 말고 빨리 좀 비켜주시죠. 내 갈비뼈가 다 으스러질 지경입니다. 태경이 애써 시선을 허공으로 피하며 헛기침을 연거푸 내뱉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용수철처럼 몸을 튕겨 일으켰습니다. 누가 안아달라고 했습니까? 혼자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쪽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민망함과 부끄러움에 서연은 오히려 앙칼지게 쏘아붙이며 방어벽을 쳤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갈 곳을 잃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툴툴거리며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던 태경의 짙은 시선이 서연의 하얀 손등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때 거친 나무가시에 심하게 긁혔는지 서연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보십시오. 고집만 세가지고 진짜 사람 신경 쓰이게 하네. 태경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낡은 바지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세탁된 푸른색 체크무늬 손수건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서연은 태경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데일 듯한 뜨거운 온기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의 굳은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태경은 무심한 표정으로 핏자국을 닦아내고 손수건을 상처 부위에 단단히 감더니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모양으로 매듭을 2번 꽉 묶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나비 모양도 아니고 리본 모양도 아닌 한쪽 끝이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길게 늘어지는 아주 특이하고 낯선 매듭법이었습니다. 그 독특한 매듭의 형태를 본 순간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며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골목길에서 무릎이 까져 서럽게 오열하고 있던 15살의 어린 서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나 다정한 손길로 피나는 무릎에 손수건을 묶어주고 자신의 낡은 우산을 씌워주었던 동네의 첫사랑 오빠. 그 소년이 메어주었던 손수건의 매듭과 지금 태경이 서연의 손등에 묶어준 매듭의 모양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던 것입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자 서연의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것처럼 거세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서연이 가늘게 떨리는 물기 어린 목소리로 태경을 부르며 그의 깊고 우수 어린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눈가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올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태경은 서연의 당황한 부름과 절박한 눈빛에 흠칫 놀라며 잡고 있던 손을 불에 댄 것처럼 황급히 놓아버리고 뒤로 훌쩍 물러섰습니다. 약상자는 거실 찬장 2번째 칸에 있으니까 나중에 소독약이나 제대로 바르십시오. 덧나면 귀찮아집니다. 그는 서연의 날카롭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회피하듯 서둘러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황급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굳게 닫힌 낡은 방문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손등에 묶인 푸른색 손수건을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매만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운명적인 일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떼인 억울함과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던 서연의 머릿속은 이제 저 곰같이 무뚝뚝하고 차가운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창밖으로는 비온 뒤에 맑고 푸른 산바람이 낡은 처마 끝의 풍경을 기분 좋게 흔들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잔뜩 날을 세우고 적대감으로 시작된 이 기막히고 황당한 강제 한집살이는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핑크빛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무정하게 가로지르던 붉은색 테이프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망치듯 건너방으로 숨어버린 태경은 날이 밝도록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계셔요? 서울서 이사온 젊은 남녀가 인사를 안 오길래 우리가 환영 인사차 직접 찾아왔지라.
갑자기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아지매들의 하이톤 목소리가 평화로운 산골짜기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심장이 발밑까지 뚝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고 엉겁결에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을 훌쩍 넘어 들어온 3명의 부녀회장 일행이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선 채 매서운 눈초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처자 인물이 아주 훤하니 참하네. 같이 사는 남자는 어디 가고 혼자 횡한 집을 지키고 있대요. 파마머리를 잔뜩 부풀린 괄괄한 성격의 부녀회장이 거실 바닥에 놓인 붉은 테이프를 이상하다는 듯 힐끗 쳐다보며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두 손을 내저으며 자신들이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다급하게 설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고요.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같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건너방 문이 덜컥 열리며 까치집을 지은 머리의 태경이 험상궂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대체 뭡니까? 태경이 불쾌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자 부녀회장은 눈을 홉뜨며 팔짱을 척 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참말로 섭섭하게 실이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온 이웃사촌인데 떡이라도 돌려야지 잠잠하길래 인사하러 왔구먼. 처자가 참 고생이 많겠어. 남자 성질머리가 이리 불같아서. 부녀회장의 매서운 눈초리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붉은 테이프로 다시 향했고 이내 의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저 요상한 빨간 줄은 뭐단가 혹시 둘이 요상한 짓거리하러 숨어들어온 불륜 남녀 아니여? 이 동네가 워낙 산세가 좋아서 가끔 그런 작것들이 꼬이긴 허는데. 아지매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호기심과 경멸로 번뜩였고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동네 밖으로 쫓아낼 듯한 험악한 기세였습니다. 서연은 억울하고 당황하여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서 있던 태경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서연의 좁은 어깨를 자신의 굵은 팔로 덥석 감싸 안았습니다. 부부싸움 한번 살벌하게 한 거 가지고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태경의 갑작스럽고도 박력 넘치는 스킨십에 서연은 숨이 턱 막히며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깔끔을 떨어서 내가 씻지도 않고 눕는다고 꼴 보기 싫다고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면 무서워서 내가 길을 못 펴니다. 태경은 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아주 능글맞은 애처가 남편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로 태경의 단단한 가슴팍에 방광제로 안긴 꼴이 되어 귀끝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낡은 셔츠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과 묵직한 채취가 훅 끼쳐와 서연의 요동치는 심장을 자꾸만 간지럽혔습니다. 부녀회장은 그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손뼉을 요란하게 쳤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깨소금이 아주 고소하게 쏟아지는구먼. 젊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선은 무슨 선이요? 오늘 밤에 뜨겁게 화해하고 확 떼어버려. 아지매들이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우르르 마당을 빠져나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대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태경의 품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나왔습니다. 갑자기 사람 어깨를 그렇게 꽉 끌어안으면 어떡합니까?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네.
서연은 민망함에 괜스레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발그레해진 양볼을 두 손으로 꾹 감쌌습니다. 그럼 거기서 불륜 남녀 취급받고 당장 짐 싸서 동네 밖으로 쫓겨날 셈이었습니까? 눈치껏 상황 파악 좀 하십시오. 태경은 헛기침을 아주 크게 하며 서연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넓은 등판 뒤로 붉게 달아오른 귓바퀴는 서연의 맑은 눈망울에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으니 읍내 5일장에 나가서 찬거리라도 좀 사와야겠습니다. 쫓겨나기 싫으면 밖에서도 부부 행세 똑바로 하십시오. 태경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기 위해 마당으로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읍내로 향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태경은 무뚝뚝하게 운전대만 꽉 쥐고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칠 뻔했지만 그때마다 태경은 화들짝 놀라며 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 뻣뻣하고 고장난 로봇 같은 태경의 방어적인 행동이 서연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자꾸만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구수한 장터 국밥 냄새가 진동하며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태경은 거침없는 걸음걸이로 앞장섰고 서연은 종종 걸음으로 그의 넓고 듬직한 등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덤으로 대파를 더 얹어주자 태경은 무심하게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 정육점 앞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읍내에서 미용실을 크게 운영한다는 40대 초반의 화려한 과부 미숙이 태경을 발견하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태경 씨 장 보러 왔어요?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면 허리 다쳐요. 이따가 우리 미용실 들러요. 내가 시원하게 쌍화탕 한 잔 타줄게. 미숙이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삐죽거리며 태경의 굵은 팔뚝에 은근슬쩍 손을 얹아 서연의 가슴 속에서 시뻘건 질투의 불길이 확 솟구쳤습니다. 서연의 맑은 얼굴에는 저 여우 같은 여자가 어디 감히 내 가짜 남편 아니 내 첫사랑 오빠일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함부로 꼬리를 치냐는 강렬한 분노가 역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성큼성큼 다가가 두 사람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고기 다 샀으면 빨리 집에 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빨랑 와요. 서연이 당돌하게 태경의 팔짱을 덥석 끼며 미숙을 향해 승리자의 뾰족하고 도도한 미소를 날리자 장터 한복판에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갑작스러운 서연의 돌발적인 찰진 스킨십과 낯설고 다정한 호칭에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더위를 먹었나? 붉은 선 넘어오지 말라며 팔짱은 왜 갑자기 끼는 겁니까? 태경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팔을 획 빼내려 했지만 서연은 거머리처럼 찰싹 매달려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부부 싸움한 거 유치하게 티낼 작정입니까? 빨리 집으로 가기나 합시다. 집사람 피곤하니까. 서연이 아침에 태경이 했던 능청스러운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며 눈웃음을 살금 치자 미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태경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연에게 반쯤 끌려가다시피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한옥의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태경은 서연을 획 밀쳐내며 어이가 없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단단히 미쳤습니까? 다 보는 앞에서 갑자기 팔짱을 끼고 여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왜 뻔뻔하게 늘어놓는 겁니까? 태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의 두 귀끝은 이미 잘 익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쫓겨나기 싫으면 부부 행세 똑바로 하라면서요. 그리고 그쪽도 꼬리치는데 실실 웃고 있었으면서 억울할 거 없잖아요. 서연 역시 지지 않고 앙칼지게 쏘아붙이며 팔짱을 단단히 꼬고 고개를 획 돌렸지만 그녀의 심장 역시 주체할 수 없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실실 웃었습니까? 고기 핏물 묻을까봐 슬쩍 피한 거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일에 신경 끄고 선이나 꽉 지키십시오. 태경은 거칠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마당 수도가로 쿵쿵 무거운 걸음을 옮겨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태경이 마루에 툭 던져놓고 간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었습니다. 세월의 모진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지갑의 모서리는 닳고 닳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삐져나온 영수증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려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드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의 가장 깊숙한 안쪽 지폐 칸 틈새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겹겹이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묘한 기분과 함께 서연은 덜덜 떨리는 하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낡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단발머리 소녀가 커다란 우산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던 그날 첫사랑 오빠가 씌워주었던 그 우산을 들고 골목길에서 활짝 웃던 15살의 서연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서연의 맑은 눈동자는 거대한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작고 떨리는 더운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의 팍팍한 모진 풍파에 이리저리 치여 굳게 닫혔던 두 사람의 마음에 2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핑크빛 봄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굳게 닫힌 태경의 건너방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두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소매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 철천지원수처럼 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단발머리 소녀가 여전히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기억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이 그 소년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이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숨어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의 거칠고 험상궂은 겉모습 뒤에 꽁꽁 숨겨진 깊고 서글픈 상처와 비밀을 알아차린 서연의 가슴이 지독한 애틋함으로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마당에서 찬물로 거칠게 등목을 하고 돌아온 태경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흑백 사진을 들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서연을 발견하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커다란 두 눈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흔들렸고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한 당혹감이 그의 굳은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당장 이리 내놓으십시오.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허락도 없이 뒤지는 겁니까? 태경이 다급하게 긴 팔을 뻗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몹시 원망스럽고 애절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맞잖아. 20년 전에 비 오던 날 나한테 우산 주고 호련히 떠나버린 태경 오빠 맞으면서 왜 자꾸 아니라고 바보처럼 모른 척하는 건데. 오빠라는 짧고 강렬한 단어가 낡은 한옥의 고즈넉한 정막을 산산조각 내며 태경의 굳은 가슴팍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이깟 낡은 사진 한 장이 대체 무슨 대수라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지갑을 함부로 뒤집니까? 거실 한가운데를 무정하게 가로지르던 붉은색 테이프 너머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0살의 태경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흔들리는 35살 서연의 하얀 손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짐승처럼 거칠게 낚아채어 자신의 낡은 바지 주머니 속으로 마구 구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며 억울함과 분노로 붉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았다고 밥을 굶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을 그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보란듯이 짐 가방에서 가장 화사하고 예쁜 노란색 봄 원피스를 꺼내 입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그녀가 마당으로 나섰을 때 요란하고 경쾌한 트랙터 엔진 소리가 고즈넉한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건장하고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32살의 싹싹한 귀농 청년 지훈이 낡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넉살 좋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이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서울서 오신 분들이 억울하게 사기당해서 한 지붕 아래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해. 지훈은 트랙터 짐칸에서 갓 쪄낸 모락모락 김이 나는 노란 옥수수한 소쿠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서연을 향해 사람 좋은 건치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티 없이 맑고 청순한 미모를 정면으로 마주하자마자 마치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서울 처자라더니 하늘에서 선녀님이 이 누추한 시골 마을로 잘못 내려오신 줄 알았구먼요. 저는 이 동네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해요. 지훈의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맹렬한 직진 눈빛이 서연의 하얀 얼굴에 콕 박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연이 당황하여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자 지훈은 아예 대청마루 위로 훌쩍 뛰어 올라와 서연의 바로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우리 서연 누님은 어쩜 이리 손도 작고 고우실까에. 이 옥수수 제가 새벽부터 누님 생각하면서 아주 달달하게 삶은 거니까 꼭 맛 좀 보셔요. 지훈이 서연의 하얀 손에 따뜻한 옥수수를 쥐어주며 은근슬쩍 손끝을 매만지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태경의 방문이 부서질 듯 덜컥 열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태경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쿵쿵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동네 청년회장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남의 집 마당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웬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까? 태경이 이를 꽉 악물고 으르렁거리자 지훈은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형님은 왜 이리 아침부터 성질이래요? 두 분 부부도 아니고 생판 남남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형님도 서연 누님한테 텃세 부리지 마셔요. 어제 부녀회장 앞에서는 부부 행세를 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장을 통해 모든 사기극의 전말을 꿰뚫고 있는 지훈 앞에서는 그 알량한 방패막이마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태경은 말문이 턱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자신이
그어놓은 붉은 테이프 때문에 차마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태경의 험악한 눈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대신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낡은 마루에 삐걱거리는 나사못을 조여주며 서연이 가는 곳마다 선녀님 누님 하며 알랑방귀를 뀌어댔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곁눈질로 힐쩍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태경의 찌질하고도 귀여운 반응이 너무나도 고소하고 통쾌하여 짐짓 지운의 호의를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그 꼴을 참다 못한 태경은 거대한 참나무 장작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얼굴만 한 도끼를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거친 도끼질 소리가 산골짜기를 요란하게 울렸고 무고한 장작 파편들이 허공으로 무섭게 튀어 올랐습니다. 저 시퍼렇게 젊은 놈의 자식이 농사나 지을 것이지 왜 매일같이 남의 집 마당에 와서 꼬리를 흔들어대는지 눈꼴이 시어서 못 봐주겠다며 혼잣말을 씹어뱉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연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다른 놈이 그녀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려니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뚝딱뚝딱 능숙한 솜씨로 뚫린 창고 지붕을 고치는 동안 서연은 달콤하고 시원한 오미자차를 타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훈 씨,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네요. 시원하게 한 잔 쭉 마셔요. 서연이 콧노래를 부르며 얼음이 동동 뜬 예쁜 유리컵을 지훈에게 건네려던 찰나 번개처럼 튀어나온 거대한 그림자가 그 컵을 낚아챘습니다. 태경이 서연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들고는 단숨에 벌컥벌컥 바닥까지 마셔버리고 얼음까지 와작와작 거칠게 씹어 삼켰습니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목이 말라 죽을 뻔했네. 청년회장 일 다 했으면 남의 동거인 귀찮게 그만 치근덕대고 빨리 가보십시오. 태경이 입가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으며 억지를 부리자 사다리 위에서 입맛을 다시던 지우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님, 진짜 눈치 더럽게 없으시네. 서연 누님이 고생한다고 놔주려고 달달하게 탄 건데 그걸 왜 홀라당 다 마셔버립니까? 이게 내 집 우물물이고 내 집 항아리에서 꺼낸 오미자청인데 내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장 트랙터 빼고 돌아가십시오. 태경은 마당 구석에서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와서 지훈의 발밑을 사정없이 쓸어대며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는 초등학생 같은 유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40살 노총각의 찌질하고 귀여운 질투 행각에 빵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려 붉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낼 때는 언제고 다른 남자가 다가오니 안절부절 못하며 영역 표시를 하는 곰 같은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통쾌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쿨하게 헛기침을 하며 사다리에서 내려와 서연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다정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머리에 톱밥이 하얗게 묻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떼어드릴게요.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지훈이 굵은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려던 그 심장이 멎을 듯한 아찔하고 위험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태경은 빗자루를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고는 거대한 불곰처럼 성큼성큼 마루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흙 묻은 작업화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절대 넘어오지 말라던 그 붉은색 테이프를 무참하게 짓밟고 찢어버리며 단숨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태경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벼락처럼 날아와 서연의 곁에 선 지훈의 팔을 억세게 쳐내고는 서연의 허리를 휙 낚아채어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완벽하게 숨겨버렸습니다. 이 손 당장 치우지 못합니까? 어디 감히 허락도 없이 남의 귀한 사람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지랄입니까? 갑작스러운 태경의 박력 넘치는 난입에 서연은 숨이 턱 막힌 채 그의 단단하고 듬직한 등판에 얼굴을 묻고 토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형님 사기당해서 얹혀 사는 남남끼리 왜 갑자기 남편 행세를 하고 난리래요? 서연 누님은 엄연히 자유의 몸인데요. 지훈이 황당하다는 듯 억울한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태경의 시퍼런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꼿꼿하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해서 얹혀 사는 거 맞고 부부 아닌 것도 맞는데 이 여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태경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돌직구 선언에 낡은 한옥마당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처지가 비루하다며 서연을 모진 말로 밀어내고 꽁꽁 숨어버리려 했던 40살의 노총각은 젊은 수컷의 도발 앞에서 결국 모든 자격지심을 집어던지고 맹렬한 소유욕을 폭발시키고 만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손을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고 있는 태경의 투박하고 떨리는 손등을 내려다보며 붉은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달콤한 미소를 조용히 피워 올렸습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유치한 붉은 선을 제 발로 짓밟고 넘어와 기꺼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이곰 같은 남자의 찌질하고도 벅찬 고백이 서연의 얼어붙은 심장을 완벽하게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동네 총각 지훈을 무시한 채 태경은 굳은 얼굴로 서연의 손을 이끌고 단숨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에 들어서자마자 태경은 서연의 손목을 놓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붉어진 얼굴을 휙 돌렸습니다. 저 놈팽이가 자꾸 치근덕대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동거인으로서 잠시 막아준 거니까 혼자 쓸데없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태경이 투박한 손으로 뒷목을 벅벅 긁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자 서연은 팔짱을 딱 끼고 당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착각은 무슨 착각이요? 어차피 우리 생판 남인데 내가 읍내 젊은 총각이랑 연애를 하든 오미자차를 마시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서연이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며 매몰차게 뒤돌아서려 하자 다급해진 태경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상관이 왜 없습니까? 당신이 내 첫사랑이라면서요. 어제는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더니 하루아침에 마음이 갈대처럼 가볍게 바뀝니까? 태경의 입에서 스스로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그의 두 귀끝은 터질 것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서연의 얼굴에는 마침내 승리의 찬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10년 넘게 기다린 우리 오빠 놔두고 다른 낯선 남자한테 가겠어? 나 사기당해서 알거지 된 거 알면서도 밥 챙겨준 곰탱이가 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서연의 당돌하고 맑은 고백에 태경의 바위처럼 굳어있던 험상궂은 얼굴도 이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바보 같은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뜯겨나간 붉은색 테이프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머나먼 20년의 간극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읍내 허름한 식당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맛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까 얌전히 방에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태경은 몹시 민망한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향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실룩거리는 호선이 한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질투라는 기막힌 촉매제가 20년 동안 엇갈렸던 두 남녀의 마음을 단숨에 하나로 엮어버린 찬란하고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흉물스럽게 가로지르던 붉은색 테이프가 간밤의 소동으로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났습니까? 밤새 춥지는 않았고. 태경이 투박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며 무뚝뚝한 척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짙은 눈동자는 서연의 화사한 모습에 꽂혀 단일 초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도 안 추웠어. 오빠는 잠은 좀 잤어? 눈밑이 아주 퀭한데. 서연 역시 맑은 눈웃음을 살금치며 자연스럽게 20년 전의 애틋한 호칭을 뻔뻔하게 꺼내 들었고 태경의 두 귀끝은 순식간에 잘 익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못 잤다고 그럽니까? 아주 코를 골며 푹 잤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아침이나 먹읍시다.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을 요란하게 해대는 태경의 찌질하고 귀여운 버릇은 20년 전 풋풋했던 19 소년 시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킥킥 웃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쿵쿵 걸어가는 태경의 넓고 듬직한 등판을 사랑스럽게 눈으로 좇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겨우내 방치해 두었던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 장터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창거리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붉은 선이 사라진 기념으로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날 억지로 부부 행세를 하며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숨막히게 읍내를 오갔던 것과는 달리 좁은 트럭 안에는 은은한 비누 향과 기분 좋은 떨림이 솜사탕처럼 가득 차올랐습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리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트럭이 거칠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칠 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경이 화들짝 놀라며 창 쪽으로 짐승처럼 도망갔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서연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굵은 팔을 슬쩍 내밀어 단단하게 방어막을 쳐주었습니다.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구수한 장터 국밥 냄새가 진동하며 활기찬 기운이 두 사람을 아주 유쾌하게 반겼습니다. 난전에서 알록달록한 봄나무를 다듬고 있던 꼬부랑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덤으로 냉이를 한 움큼 더 얹어주자 태경은 무심하게 지갑을 열어 넉넉하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서연은 길가에 늘어선 자파상에서 낡고 다른 태경의 작업화 대신 신을 튼튼하고 편안한 검은색 운동화 두 켤레를 골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사주는 거니까 군말 말고 내일부터 밭일할 때 이거 신고 다녀. 오빠 발 다치면 나만 고생이니까. 자신과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 운동화까지 결제하며 당돌하게 커플 아이템을 내미는 서연의 직진에 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 쉰인데 무슨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쪽팔리게 이딴 걸 세트로 맞춰 신으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태경은 새 신발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자신의 가슴팍에 꽉 품어안고 절대 놓지 않는 찌질하고 귀여운 언행불일치를 유감없이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풋풋한 데이트를 마치고 장터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두 사람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쫓겨났던 동네 청년회장 지훈이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온 것입니다. 아이, 고서연 누님 여기서 또 뵙네요. 네, 장 보러 오신 거면 제가 경운기로 집까지 아주 편하게 모셔다 드릴 텐데 왜 이리 덥게 걸어 다니셔요. 지훈이 넉살 좋게 웃으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자 태경의 짙은 눈썹이 또다시 무섭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청년회장 동네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자꾸 남의 데이트에 불쑥불쑥 끼어들어 초를 치고 난리입니까? 태경이 서연의 앞을 거대한 불곰처럼 떡하니 막아서며 으르렁거리자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데이트라니요? 두 분 사기당해서 억지로 같이 사는 남남인거온 동네가 다 아는데 형님 혼자 너무 진도 앞서가시는 거 아니래요? 지훈의 뼈 있는 한마디에 태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태경의 듬직한 등 뒤에서 쏙 빠져나와 지훈을 향해 맑고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 우리 진짜 데이트 맞아요. 10년 넘게 빙빙 돌고 돌아 만난 내 첫사랑 오빠니까 앞으로는 지훈 씨도 형님 말고 매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서연의 폭탄 선언에 지훈은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서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태경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연거푸 해댔습니다. 들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치근덕대는 거 몹시 피곤해하니까 앞으로는 선 딱 지키고 마을 일에나 전념하십시오. 태경은 보란듯이 서연의 하얀 손을 꽉꽉 찢겨 잡고 지훈의 앞을 유유히 지나쳐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훈의 허탈한 한숨소리가 등 뒤로 멀어질수록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통쾌해졌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두 사람은 읍내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아주 작고 낡은 당관 극장표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여기 극장은 워낙 낡아서 의자도 비좁고 퀴퀴한 냄새도 날 텐데 서울 아가씨가 오늘 하루만 꾹 참고 보십시오. 내가 다음에는 꼭 대전 시내에 아주 크고 좋은 극장으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태경이 표 2장과 팝콘 1통을 투박한 손으로 내밀며 무심한 척 툭 던진 말 속에는 서연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미안함이 듬뿍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태경의 굵은 팔짱을 보란 듯이 덥석 끼고 낡은 극장 안으로 당당하고 경쾌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로맨스 영화가 시작되고 캄캄한 어둠이 극장 안을 짓고 무겁게 채우자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의 영화 내용에는 도무지 집중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곁에 바짝 붙어 앉은 태경의 묵직한 채취와 훅훅 내뱉는 거친 숨소리에 온통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비좁은 팝콘 통 안에서 두 사람의 손가락이 우연을 가장하여 부딪혔고 그때마다 태경의 거칠고 뜨거운 손가락이 서연의 작고 차가운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던 서연의 귓가에 갑자기 바로 뒤쪽 좌석에서 들려오는 몹시 익숙하고 호들갑스러운 하이톤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무섭게 꽂혔습니다. 아이고, 저기 앞자리에 딱 붙어 앉은 처자, 그 서울서 사기당하고 우리 마을로 굴러들어온 불쌍한 그 처자 아니요? 옆에 남자는 그 험상궂은 남편 행세하던 노총각 최 씨고. 어머나, 진짜 내 그려 둘이 생판 남남이고 집안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더니 대낮부터 이 어두운 극장 구석에서 아주 찰싹 붙어서 뭐하는 짓거리랜가 몰라. 내 그럴 줄 알았. 아주 불륜 남녀가 따로 없다니까. 며칠 전 낡은 한옥에
불쑥 쳐들어와 붉은 테이프를 보고 호통을 쳤던 파마머리 부녀회장과 동네 입방아 아짐의 3인방이 하필이면 바로 뒷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 속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발밑에 어두운 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숨을 들이마시고 팝콘통 뒤로 하얀 얼굴을 꽁꽁 숨기려 몸을 한껏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 좁은 시골 바닥에서 이런 요상한 소문이 한번 잘못 퍼지면 두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당장 마을 밖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날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내 품에 찰싹 숨어 있으십시오. 저 아줌마들 눈치채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당장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빠져나가야겠습니다. 태경의 굵고 낮은 쇳소리 섞인 속삭임이 서연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직격으로 닿자 서연의 머릿속은 하얀 백지장처럼 변하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태경은 서연의 작은 얼굴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겉옷으로 꽁꽁 감싼 채 빈 팝콘통으로 교묘하게 아지매들의 시야를 가리며 극장 비상구를 향해 허리를 잔뜩 숙이고 은밀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비좁은 통로를 지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태경의 빳빳한 셔츠 단추에 코를 푹 박은 채 그의 거세게 뛰는 심장 고동 소리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장 밖의 좁고 으슥한 뒷골목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두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거친 숨을 깊게 몰아쉬며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아, 진짜 10년 감수했네. 이 좁아터진 시골 바닥은 동네 아줌마들 눈이 무서워서 대체 어디 마음 편히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태경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투박한 손등으로 훔쳐내며 혀를 끌끌 찾아 서연은 뒤집어 쓰고 있던 커다란 겉옷을 휙 벗어내며 깨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우리 듬직한 오빠 품에 찰싹 숨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하는 겁니까? 혹시 극장 안에서 나 꽉 안고 있어서 심장 떨린 거 아닙니까? 서연이 짓궂고 당돌한 눈웃음을 살살 치며 태경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서자 태경은 극도로 당황하여 헛기침을 아주 거창하게 뱉어내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넓은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물러설 곳이 없는 아찔하고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떨었다고 그럽니까? 덩치도 산만한 서울 여자를 낑낑대며 안고 숨어서 나오느라 무식하게 힘을 써서 더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트럭으로 가기나 합시다. 태경이 말을 더듬거리며 시선을 허공으로 피하려 했지만 서연의 작고 부드러운 하얀 두 손이 그의 굳은 뺨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시선을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오빠 짙은 눈동자가 지금 지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파들파들 흔들리고 있는데 거짓말 참 지지리도 못하네. 20년 전에도 지금도 진짜 쏙다 보이는 바보 곰탱이 같습니다. 서연의 맑고 달콤한 더운 숨결이 태경의 거친 입술 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가까워졌고 뒷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겹쳐진 짙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태경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마침내 알량한 저항을 포기하고 서연의 가느다란 허리를 자신의 두꺼운 팔로 강렬하고 으스러지게 감싸 안았습니다. 20년의 기나긴 기다림과 서글픈 엇갈림을 모두 한순간에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그의 짙은 시선이 서연의 붉은 입술을 향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짜릿하고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저 멀리서 울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두 사람의 달콤한 침묵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몸을 뗀 두 사람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해대며 서둘러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린 때쯤 비포장도로를 달려 마을 어귀로 접어든 낡은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 태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을회관 앞 공터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세단에 꽂혔습니다. 이 깊은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으리으리한 외제 차의 등장에 태경은 본능적으로 불길하고 서늘한 예감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낡은 담장 너머로 마을회관 마당을 슬쩍 훔쳐보았고 그 순간 서연의 동공이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이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은 서연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실루엣이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피 같은 전 재산을 털어 야반도주했다던 그 악랄하고 비열한 부동산 중개인 사기꾼 놈이었던 것입니다. 오빠, 저 사람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 사기꾼 맞아요. 분명히 해외로 도망갔다고 이장님이 그랬는데 왜 저기 이장님이랑 같이 쑥덕거리고 있는 거죠? 서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태경의 험상궂은 얼굴 역시 단단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무턱대고 소리치며 나섰다가는 저 뱀 같은 놈들이 눈치채고 또 도망칠지 모르니까 조용히 뒤를 밟아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내야겠습니다. 태경은 서연의 가녀린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단순한 이중계약 사기인 줄만 알았던 사건의 배후에 어쩌면 이 마을 이장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 더러운 의심이 짙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의 혹독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달콤한 첫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 앞에 또다시 잔인한 시련의 파도가 무섭게 덮쳐오려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울서 굴러온 호구 두 명한테 아주 비싸게 집을 팔아넘겼습니다. 약속드린 수수료는 여기 봉투에 두둑하게 담았습니다. 사기꾼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자 이장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돈봉투를 두툼한 점퍼 안주머니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구먼. 그 멍청한 남녀가 서로 제 집이라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그때 슬쩍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넘기면 가만이지. 내가 이 마을에 버티고 있는 한 경찰들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요. 이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의 서연은 가슴속에서 시뻘건 천불이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극은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라 이 마을을 꽉 쥐고 흔드는 이장과 사기꾼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놓은 끔찍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태경의 짙고 매서운 시선은 이장의 손에 들린 낡고 두꺼운 검은색 수첩을 정확하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필시 이장과 사기꾼이 떼어먹은 돈의 액수와 그동안 저지른 추악한 이중계약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장과 사기꾼이 호탕하게 웃으며 각자의 길로 비틀비틀 헤어지자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다시 스산한 산바람 소리만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이장이 아까 그 검은 장부를 회관 사무실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밤 저 장부를 빼내지 못하면 우리 피 같은 돈은 영영 날아가는 겁니다.
태경이 결연한 표정으로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이자 서연 역시 하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눈물겹게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사랑스러운 연인을 넘어 전 재산을 되찾기 위한 환상적인 복수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두 사람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이고 마을회관의 낡은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장의 낡은 철제 책상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하얀 이마에는 송글송글 긴장의 식은땀이 맺혀 흘렀고 태경은 굳은 얼굴로 책상 맨 아래 칸에 굳게 잠긴 서랍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물쇠로 이렇게 단단히 잠가둔 걸 보니 100% 이 안에 우리가 찾는 그 더러운 비밀 장부가 들어있을 겁니다. 태경이 쇠지렛대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주어 비틀자 툭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연이 덜덜 떨리는 하얀 손으로 서랍을 활짝 열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검은색 이중계약 장부를 꺼내어 가슴에 꽉 품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승리감이 두 사람을 눈부시게 감쌌습니다. 태경은 서연의 작은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단단하게 꽉 쥐고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회관을 소리 하나 없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시골길을 숨이 턱에 차도록 다른박질쳐 안전한 낡은 한옥마당으로 무사히 돌아온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진짜 완벽하게 해낸 거 맞죠? 이 장부만 내일 아침에 읍내 경찰서에 넘기면 그 사기꾼 놈들도 전부 잡고 우리 돈 5천만 원도 싹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서연이 검은 장부를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리자 도무지 숨길 수 없는 달콤한 호선이 한가득 피어올랐습니다. 피 같은 돈을 되찾은 것도 미치게 기쁘지만 나는 당신이 내 옆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예쁘게 웃어주는 게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수만 배는 좋습니다. 태경의 투박하지만 뜨거운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직진 고백에 서연의 하얀 뺨은 은은한 달빛 아래서 눈부시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소장 당장 나오라고 하십시오. 이 시커먼 장부 안에 우리 피 같은 전 재산을 뜯어먹은 거머리 같은 놈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아침 해가 채 다 뜨기도 전인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읍내 낡은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덜컥 열렸습니다. 35살 서연의 날카롭고 앙칼진 사자후가 적막한 파출소 사무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가슴을 치며 이 통쾌한 순간만을 벼르고 벼르던 그녀의 하얀 손에는 어젯밤 마을회관 캐비닛 안에서 목숨을 걸고 빼내온 이장의 더러운 이중계약 장부가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졸음이 덜 깬 풋내기 순경이 눈을 비비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서연의 등 뒤에서 커다란 불곰 같은 40살의 태경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경은 서연의 손에서 장부를 넘겨받아 당직 경찰의 낡은 철제 책상 위로 쾅 소리가 나도록 무섭고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여기 적힌 날짜와 피해 금액 그리고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집을 팔아넘긴 사기꾼 놈의 도장까지 완벽한 물증이 다 있으니 지금 당장 그놈팽이들과 한통 쪽인 마을 이장부터 긴급 체포부터 하십시오. 태경의 낮고 굵은 쇳소리는 파출소 시멘트 바닥을 무겁게 긁으며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통하지 않을 단단하고 맹렬한 분노를 무자비하게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골 파출소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고 안쪽 방에서 뛰어나온 파출소장은 돋보기를 치켜올리며 침을 발라가며 꼼꼼하게 장부의 페이지를 펄럭펄럭 넘겼습니다. 아니 이게 다 진짜란 말입니까? 우리 경찰들이 그토록 이 잡듯이 뒤져도 꼬리조차 못 찾았던 그 기막힌 귀농사기 조직의 우두머리가 다름 아닌 수십 년간 돈내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여장놈이었다니. 파출소장의 입에서 헛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나오기가 무섭게 파출소 전체에 비상출동 명령이 요란하고 긴박하게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귀를 찢을 듯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고요한 평화를 무참히 깨뜨리며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득달같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이장은 부스스한 얼굴로 끌려 나와 자신의 두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철컥 채워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볼품없듯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장의 뒤를 이어 마을 어귀에서 도망갈 궁리를 하던 사기꾼 놈 역시 경찰들에게 양팔을 짐승처럼 결박당한 채 처참한 꼴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요. 내가 마을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저 서울서 굴러온 독사 같은 연놈들이 내 회관에 무단 침입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운단 말이요. 이장이 마당 바닥을 뒹굴며 악어의 눈물을 짜내고 처절하게 발악했지만 경찰의 손에 들린 완벽한 검은 장부 앞에서는 추악한 변명 따위는 썩은 동아줄처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비참하고 꼴 좋은 몰락의 순간을 두 눈에 똑똑히 담고 있던 서연은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서러움이 일시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좌절감과 낡은 창고 방에서 숨죽여 흘렸던 뜨거운 눈물들이 마침내 완벽한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파들파들 떨며 뜨거운 안도의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그때 곁에 묵묵히 바위처럼 서 있던 태경이 자신의 커다랗고 거친 두 손으로 서연의 작고 꽉 쥔 주먹을 아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콩밥을 아주 배 터지게 먹을 것이고 당신이 그토록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피 같은 돈도 무사히 우리 품으로 다 돌아올 겁니다. 태경의 깊고 짙은 우수 어린 눈동자가 맑고 단단한 믿음을 듬뿍 담아 서연의 젖은 눈망울을 아주 애틋하게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비오던 골목길에서 홀로 버려진 듯 울고 있던 앳된 소녀에게 다정하게 낡은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 따뜻한 소년의 든든한 보호가 마침내 온전하게 서연의 현실로 다시 눈부시게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쏜살같이 훌쩍 흐르고 서연의 하얀 손에는 이장과 사기꾼 놈들의 은닉 계좌에서 무사히 압수되어 되찾은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기적처럼 쥐어 있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얽힌 자신의 처절했던 20대의 희생과 팍팍한 도시 생활의 지독한 서러움 그리고 이 낡은 시골집에서 겪어야 했던 황당한 이중계약의 아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사기극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녀에게 이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은 낡은 한옥의 대청마루 끝에 털썩 걸터앉아 수표를 가슴에 꽉 품은 채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묵묵히 도끼질을 하며 땔감을 패고 있던 태경은
서연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듣자마자 쥐고 있던 무거운 도끼를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돈 무사히 찾아서 춤을 춰도 모자랄 기쁜 날 왜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훌쩍거리며 울고 앉았습니까? 당신 눈물만 보면 내 가슴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단 말입니다. 태경은 몹시 거칠고 퉁명스러운 투박한 말투로 타박을 주었지만 그의 넓고 두꺼운 팔은 이미 서연의 가녀린 어깨를 와락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자신의 단단한 가슴팍으로 빈틈없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꿈만 같고 너무 무서웠어. 이 돈 영영 못 찾으면 나 진짜 어쩌나 매일 밤 가슴을 치면서 벌벌 떨었는데. 오빠가 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그 끔찍한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로 너무 고마워. 태경 오빠. 서연이 태경의 낡은 셔츠 자락에 하얀 코를 푹 박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자 태경은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등을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무정하게 갈라놓았던 유치하고 잔인했던 거실의 붉은 테이프는 진작에 갈기갈기 뜯겨나갔고 이중계약이라는 지독한 족쇄도 마침내 완벽하게 풀려버린 찬란하고 눈부신 늦은 오후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총각이라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하하며 꽁꽁 숨으려 했던 태경은 이제 서연이라는 유일한 빛을 지키기 위해 세상 그 어떤 무서운 폭풍우도 기꺼이 막아낼 거대한 태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평생 외로움과 싸우며 메마른 사막처럼 거칠게 살아왔던 그의 가슴 속에 서연의 따뜻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분 좋게 울음 다 그쳤는데 갑자기 그 퀴퀴한 솥단지 앞에서는 왜 혼자 쩔쩔매고 있는 겁니까? 나보고 저녁 밥이라도 하라고 시위하는 겁니까?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콧방귀를 뀌며 짓궂게 묻자 태경의 두 귀끝은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터질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한참을 부스럭거리던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바닥 위로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낡은 은반지 하나가 수줍게 그 영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은반지는 읍내 금은방에서 파는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보석은 결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누군가의 애틋한 손길로 매일 정성스럽게 닦인 듯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아주 다정하게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거대한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자 태경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는 이내 가마솥 앞에 무릎을 한쪽 꿇고 서연의 하얀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돈 5천만 원 무사히 다 찾았으니까 이제 이 낡고 좁아터진 시골집에서 당장 짐 싸서 서울로 훌쩍 미련 없이 떠나버릴 겁니까? 태경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쌀쌀한 산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파들파들 가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의 기나긴 혹독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기적처럼 자신의 품으로 굴러들어온 첫사랑을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잃어버릴까봐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이 보잘것없는 망해가는 낡은 한옥 한 채랑 무식하게 힘만 센 투박한 몸뚱이 하나뿐이지만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내 남은 평생 동안 당신 두 눈에서 절대 피눈물 안 나게 내가 목숨 걸고 든든하게 지켜주겠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빛나던 낡은 은반지를 서연의 가느다란 왼쪽 약지 손가락에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반지는 놀랍도록 서연의 하얀 손가락에 아주 꼭 맞춘 듯이 쏙 들어맞았습니다. 이 반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목숨보다 아끼는 진짜 귀한 여자를 만나면 꼭 끼워주라고 유언처럼 주신 겁니다. 10년 넘게. 아니, 20년을 당신 손에 끼워줄 날만 바보같이 기다렸습니다. 나 같은 못난 놈이랑 이 깡촌에서 진짜 부부로 평생 같이 늙어주겠습니까? 태경의 두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뜨거운 물기가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고 그의 투박하고 서툰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텔레비전 속 대사보다 서연의 가슴을 가장 날카롭고 깊숙하게 후벼 파며 거대한 감동을 몰고 왔습니다. 자신같이 밑바닥을 전전한 늙은 노총각이 이토록 곱고 예쁜 서연을 욕심내어도 되는 것인지 수백 번 수만 번 고민했던 그의 뼈저린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애절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서연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방울 때문에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덜덜 떨리는 하얀 손으로 붉은 입술을 꽉 틀어막고 소리 없이 다시 오열했습니다. 멋진 야경이 내다보이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시커먼 재가 풀풀 날리는 낡은 가마솥 앞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이 세상 어떤 완벽한 무대보다 눈부시고 평생 잊지 못할 벅찬 프로포즈였습니다. 자신을 무참히 속이고 전 재산을 빼앗아간 잔인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든든한 나무이자 2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거대한 운명의 반쪽이 지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태경의 넓고 듬직한 어깨를 양팔로 와락 으스러지게 끌어안았습니다.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곰탱이 누가 도망간대. 내 전 재산도 찾았겠다. 곰 같은 듬직한 신랑도 생겼겠다. 내가 미쳤다고 서울로 도망을 가. 나 평생 이 지긋지긋한 깡촌에서 오빠랑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일랑 꽉 붙들어매. 서연의 당돌하고 맑은 돌직구 승낙이 경쾌하게 떨어지자 태경은 그제야 무거웠던 마음의 거대한 짐을 훌훌 털어버린 듯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가는 허리를 끌어안고 허공으로 훌쩍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로 겹쳐진 그림자가 낡은 마당 한가운데 길게 애틋하게 드리워졌고 태경의 뜨겁고 거친 입술이 서연의 달콤한 입술을 찾아 아주 조심스럽고 열렬하게 포개어졌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김마저 숨을 죽인 고즈넉한 시골의 늦은 오후 따뜻한 봄 햇살이 20년을 엇갈려온 두 사람의 찬란하고 숨막히는 첫 키스를 금빛으로 눈부시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흉물스럽게 가로지르던 붉은 테이프도 피말리게 하던 돈 걱정도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시선도 모두 완벽하게 사라진 두 사람만의 진짜 황홀한 사랑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상처 입고 도망치듯 이 낡은 시골집으로 숨어들었던 두 남녀는 마침내 서로의 지독한 아픔을 하차주고 보듬어 안는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잔인한 세상이라도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숨쉬게 하는 것은 결국 투박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과 연대라는 묵직하고 벅찬 위로를 우리 가슴속에 전해드리며 이 시간 사연은 계속됩니다.